그 대통령실에 네. 여당 지도부가 다 초청받아서 가서 만찬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 뭐 대통령님이 직접 지침을 내린 레시피로 식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메뉴였죠? 그 음식이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꼼장어랑 그 아나고라고 하잖아요. 네네. 꼼장어인가요? 네. 뭐 그거를 굽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만 데쳐서 아. 나물이랑 간장에 찍어 먹는 음식이 그렇죠. 나왔는데 항어라 그러나요? 그런 그 비슷한 여수에서 그렇게 네, 먹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님께서 원래는 이제 대통령실 요리사들이 구워서 내는 거, 네. 이건 살짝 데쳐 먹는 게 더 와, 맛있다라고 맛있죠. 레시피를 알려주셔서 직접. 네. 와. 이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제 김치 콩나물국 이야기를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도 다른 라디오에서 김치 하셨는데 콩나물국. 그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예. 국이 나오고 다들 한 숟가락 뜬 다음에 네. 거의 모든 최고위원들이 와 이거 너무 맛있다라고 동시에 오. 이야기를 했어요. 아, 해장하기 딱 좋은데요. 아니, 처음에는 좀 이거 너무 단촐한 거 아닌가? 네네. 그래도 대통령실인데 약간 뭐 한우 들어간 국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대통령께서 그걸 쓱 보시더니 이것도 내 레시피로 만든 와. 거라고 요리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셨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김치 콩나물국 하면 좀 맛이 상상이 되는데 네. 뭔가 특별함이 있었나요? 그 굉장히 얼큰하고 시원했던 것 같고 뭐 자세히는 안 알려주셨는데 네. 아마 역사상 그 대통령실 요리사에게 요리 알려주는 최초의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저희도 왜 다른 제 친윤 인사들 만나 이제 우리 초청하면 라면을 맛있게 끓였다, 김치찌개를 네, 맛있게 맞아요. 끓였다. 레시피가 장난이 아니에요. 또 이 또 그 계란말이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야 대통령님의 도대체 이 레시피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근데 굉장히 이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대통령님 처음 모시는 게 알려졌던 게 2021년 6월이거든요. 네네. 그때 연희동에서 모종린 교수님과 거기서도 이제 음식을 고르는데 네. 그 스웨덴에서 많이 먹는 미트볼 메뉴가 하나 있었어요. 오. 근데 그걸 딱 짚으시면서 이거 북유럽 방식 내가 궁금했다 먹어보고 싶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르시고 평상시에는 네. 이제 검찰에 계실 때는 주말에 네, 대통령이 운전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광장시장이나 네. 뭐 이태원 뒷골목 이런 데를 혼자 걸어 다니거나 오. 친한 후배 한 두어 세 명이랑 걸어 다니면서 네. 그냥 보이는 맛집 들어가고 하는 게 취미 생활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전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랑 당선인 시절 때도 뭐 광장시장 맞아요. 가고 시장 그랬던 게 가서. 기억이 나요. 그게 어쩌다 보이는 연출이 아니라 네. 그냥 늘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네. 거리 다니고 골목 다니고 그렇군요. 걸어 다니시면서. 사실 음식이란 게 겨우 밥 먹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사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음식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직접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고 베푸는 거 이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뭐 여담이지만 한일 정상회담 가서도 만찬장에서 네. 기시다 총리와 이 음식은 이렇고 저 음식은 이렇고 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번에 싶습니다. 안 그래도 128년 전통의 오므라이스와 돈가스집, 네. 경양식집 가는데 아마 거기서도 이거 레시피가 뭐다 이런 얘기하면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기시다 총리가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과 함께해서 그런지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고요. 네, 굉장히 화기애애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선 초반부터 이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네. 이제 다수 그렇죠. 지도부에 입성했기 때문에 낯가림을 하거나 초반에 뭔가 탐색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뵙자마자 다들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네. 이야기를 네. 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좋았던 게 사실 이번 회담의 이 백미라면 네.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월 2회 정도 이제 정기 회동 그렇죠. 이게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사실 만찬 이전에 언론들의 많은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뭐 딱딱한 분위기에서 뭐 이거 회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한 게 아니라 만찬 말미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저희 좀 대통령실과 당이 네.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견이 네. 있어서 예. 좀 뭐 자주 뵙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막내니까 네. 옆에서 대통령님 자주 뵙고 싶습니다. 자주 만나 주세요라고 막 그냥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네. 대통령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뭐 그래 뭐 자주 보지 뭐 한 달에 한 2번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월 2회 정기 회동으로 딱 성사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때마다 또 새로운 레시피가 등장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님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당원들이 끝까지 믿고 지지를 보내주신 건데 네.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선거를 하면서 전국을 다녀보니까요. 네. 이 선거라는 게 그 기간 한두 달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야당 때부터 방송 많이 하고 또 그렇죠. 그렇죠. TV조선 이런 데 나오면서 얼굴을 좀 알리고 익숙하게 여겨졌던 게 좀 큰 도움을 받았던 네.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 대의 명분은 네. 후보 개개인의 호불호나 잘나고 못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뭐 부족하고 모자란 게 참 많은 사람이지만 누가 윤석열 대통령님 잘 도울 것인가. 네. 아, 네. 남은 1년 동안 좀 대통령이 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네. 당에서 잘 뒷받침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보고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까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 현재 이 지도부가 완전히 이제 친윤 지도부다. 그래서 동색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한데 현재 지도부에 대해서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비율상이나 구성으로 보면 네.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은 게 맞죠. 네. 하지만 이 연포탕에 네. 딱 간을 낼 수 있는 네. 우리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아, 네. 근데 사실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네. 저희 정말 2달 동안 죽어라 선거에서 겨우겨우 최고위원 됐는데 네. 지명직 누가 되느냐가 되게 관심거리예요. 아, 그렇군요. 저희랑 똑같은 의결권을 가지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 도우셨던 분을 네. 네.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것 자체가 네. 나름대로 의지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저는 비공개 최고회의나 사전 최고위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 우리가 친윤 많이 뽑는다는 논란에 너무 쫄지 말자. 아, 네. 굳이 그런 거 의식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다, 대표님. 아, 네. 왜냐하면 당원 여러분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 잘 도와서 1년 뒤 총선 치르라고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정 과제라던가 네. 신뢰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 막 네. 막무가내로 또 탕평한다고 다 드리는 게 네. 네. 당원 여러분의 뜻에 반하는 길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신뢰관계가 담보된 지도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나 지지자 의견도 잘 들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막 언론의 비판에 의식해서 막 이 칼라가 맞지 않는 사람 임명할 필요는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장 최고위원님은 가장 이제 젊고 네. 또 청년 최고위원이고 한데 이번 지도부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용산 대통령실 만찬에서도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랑 김병민 최고위원을 탁 집으면서 네. 네.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많이 싸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네. 제가 방송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최고위 일정이나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도 네. 방송 나가서 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 싶고요. 네. 이번에 사실 근로기준법 위헌안 법안이 아, 네.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른 인터뷰에서 청년층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아. 좀 더 진정성 있게 홍보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의견을 또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서 막 내는 다양한 의견들을 네. 좀 가감 없이 지도부나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그 근로 시간 개편안은 사실 좀 잘못 알려졌어요. 네.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유연화하자는 거였는데 그 잘못해서 그냥 69시간 내내 일하는 걸로 알려져 갖고 젊은 층들에서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노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의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거할 때부터요. 민노총이랑 싸우는데 남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민노총의 대항마가 MZ세대 노조들이 모인 새로 고침 협의회라고 그렇죠.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분들 제가 대선 때부터도 만나고 나름의 이 교류를 해왔는데 네. 그분들도 이걸 반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적어도 우리가 민노총의 대항마인 이 젊은 노조들 네. 새로 고침 노조 정도는 설득하고 이 공감대를 만든 그렇죠. 다음에 국민들께 이걸 드려야 이게 이야기가 되지. 네. 거기마저 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
오해를 해서 네.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너무 클 수 있다. 그래서 아. 다행히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고 네. 저희 당 차원에서도 네. 그 세류고침 노조와 공청회도 열고 계속해서 좀 이 음. 유연하라는 원래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좀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청년 정치인 하면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의도 2030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분석 기사인데 좌충우돌 이준석, 박지원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 윤석열 키즈, 장해찬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물론 좋은 얘기니까 이런 기사 보면 당연히 기분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이런 평가 좀 어떻습니까? 들으시면. 근데 이제 저도 젊은 사람이고 뭐 방송은 오래 했지만 현실 정치 겨우 2년 차인데요. 네. 그래도 정치를 이 곁에서도 보고 안에서 경험해 보면 늘 부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 당원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우쭐하거나 아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순간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보여주신 지지나 뭐 사랑은 제가 잠시 빌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성공시키라고 빌려준 것이다라고 늘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두 분과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뭔가 바꿔야 될 게 생겼을 때 네. 그 두 분은 이 바꿔야 될 거 100%면 네. 100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성세대와 그냥 냅다 싸워버립니다. 아, 네. 근데 저는 바꾸고 싶은 게 100이면 네. 이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도 40, 50 바꿔도 저는 나아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기성세대랑 싸우기보다는 어른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아. 대화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바꾸고 싶은 걸 10개 다 못 바꿔도 네. 설득과 이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4개, 5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나머지 5개는 제 뒤에 누군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게 사실 보수의 가치라고 아, 그러네요.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아. 그 차이가 좀 결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우리 장 최고위원님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의 이 젊은 피로 정말 새로운 또 미래 세대 대표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그 동안은 좀 늙은 당 또는 뭐 또 영남당 막 이런 네. 얘기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새로운 젊은 보수의 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저희가 특정 인물에 의존해서 젊어지는 건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의존했더니 아. 이준석이 망가지니까 청년 정치 전체가 좀 안 좋은 그렇죠. 선입견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장해찬이라는 인물이 이준석의 대항마가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대선 때 젊은 세대의 호응을 받았던 공약이나 국정 과제들 네. 이건 이준석 전 대표와 거의 무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집권 여당으로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면 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네. 좀 폭넓게 젊은 사람들 등용문을 열어준다면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씩 더 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당원 여러분도 저 한 사람에게만 너무 많은 관심을 주시거나 너무 많은 기대를 주시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주변에 또 좋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청년 지방의원 311명이 당선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 아. 역대 최다인데요. 그러네요. 그런 원석들, 씨앗들을 또 지방 정치에서부터 잘 키우는데 그렇죠. 그럼 위로 네. 더 올라오면 되죠.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생각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는데 네.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선은 지도부로서 우리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하는 데 역할을 하면 네. 당원들께서 너 일 잘하네. 네. 한번 나가봐라 해주실 것이고 네. 저희 지도부가 잘 못하면 당이 힘들고 정부가 힘든데 제가 뭐 제 살 길만 찾아가는 건 맞지 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지도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선당무사의 정신으로. 네, 오늘 이렇게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 정치펀치에는 오늘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정치펀치 참 재밌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조 기자님, 네. 아. 그 분량도 다 봤고 아, 자주 이제 조선일보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정치펀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의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